자, 봅시다. 1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복을 일단 허락하라 했고요.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은 당연히 합법칙과 곱법칙을 사용하는 건데, 합법칙은 배반 사건을 쓰는 거고 곱법칙은 대표성의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이 안 쓰일 때는 합으로 빠져야겠지. 그러면 자, 4천 이상이다. 여러분 문제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케이스 분류부터 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모든 문제 케이스 분류해서 푼다. 즉 배반 사건으로 푼다. 그럼 4가 대장일 때 5가 대장일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 헷갈리면. 헷갈리면 다 쪼개면 돼. 그럼 4가 대장일 때는 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홀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 3, 5죠. 그렇죠? 그래서 1, 3, 5 중에 하나 1 해놓고 3 이렇게 쓰는 거고, 나머지 두 자리에는 아무 거 나와도 되니까 5의 제곱이다. 그래서 75.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것도 논리가 똑같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재미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확통이 쉽다는 거죠. 어쨌든 25 곱하기 3 곱하기 2 답은 15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간단하죠. 아래로 넘어갑시다. 자, 네 문자 A, B, X, Y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려고 한다. 프로라고 했는데 프로하는 사람이 안 보이네. 어허. 자, 중복을 일단 허락할 수 있어. 6개를 나열해.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4개인데 6개니까 당연히 중복 순열이든 중복 조합이겠지. 그러면 양 끝에다가 내가 먼저 대문자가 와야 된다를 적용을 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양 끝에 대문자가 온다 적용을 해보세요. 대표성의 원리 이용해서. 했죠? 자, x 온다고 하고 둘 대표성의 원리. 총 4가지 경우 가능하겠죠. x, y, y, x, y, y 이렇게. 근데 a는 한 번만 온대요. 이게 어렵죠. a는 한 번만 온대. a는 한 번 오고 그럼 나머지 3개를 정해야겠죠. 애매하잖아. 뭐 하면 된다고? 승주 애매하면 뭐 하면 된다? 그래, 다 나열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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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X, Y, A, B, X, X 뭐 다 해보면 되지. 하다 보면 깨달음이 온다니까. 이거 뭐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배반으로 내가 쫙 찌끄릴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다 온다. 자, A 먼저 일단 배치를 해봅시다. 항상 순서대로 하면 좋으니까. A야 너 어디 들어갈래? 그러면 여기 총 4개의 자리가 있지. 사실 하면 A는 이제 딱 가서 앉는 거야. 그래서 A는 여기 앉힐게요. 이게 4가지죠. A가 들어가는 거. 그럼 이제 나머지 3자리는 자유죠? 그치? 하나면 이해돼? 나머지 3자리는 그럼 뭘로 풀어야 돼?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중에 뭐야? 중복, 조합. 순열이죠. 왜냐면 자리가 있잖아. 자리가 있어. 순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A를 제외해서 꼭 중복 순열을 해줘야 돼요. 4의 세제곱 하면 안 됩니다. A는 빼줘야겠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풀어도 정답률이 70%대라니까 이게 다 굉장히 유의미한 점수대입니다. 이걸 시원하게 푸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자, 또 69%대. 이것도 난이도가 아주 쉽다고 못하겠지. 허수가 많다는 소리죠. 자, 함수하면 머릿속에 개념이 짜라라락 정리돼야 돼요. 그냥 함수는 뭐야? 아무나 다 고를 수 있으니까 중복순열. 그치?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뭐야? 순서가 정해져 있네? 조합이죠. 그쵸?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같거나 크다가 있어. 같거나 크다. 1대1 뭐지 이게? 같거나 크다가 있다는 건 감소하지 않는 함수 또는 증가하지 않는 함수는 뭘로 푼다? 어떤? 중복 조합이다. 중조다. 최근 선생님이 강의 올린 것도 그 내용을 잘 정리한 겁니다. 이 3가지만 잘 알면 되죠 사실. 그치?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F1, F2, F3를 더한 것은 F4의 함수값을 F4의 3배보다 같거나 크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사람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 나열. 배반 사건 나열하라. 그러면 이 중에 누가 배반 사건의 기준이 될 것 같아? F1, 2, 3, 4 중에. 그치? 대가리가 있으면 F4라고 하지. 그치? 미안. 그러니까 F4를 기준으로 깔면 돼 쫙. 그러면 경우의 수 몇 가지? 경우의 수 몇 개? 네? 경우의 수가 몇 개겠어? F4를 기준으로 하면. 3개. 왜 3개야? 12개.
어? 아니 F4를 기준으로 내가 배반 사건을 케이스 분류를 할 거라고.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 이거 무슨 말이에요? 봐봐. 지금 내가 F1, 2, 3, 4를 다 정해야 되잖아. 함수를. 근데 그냥 정하면은 편하게 중복순열로 구하면 되는데 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가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뭔가 내가 배반 사건을 나눠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일일이 다 해볼 거야? 뭔가 생각을 시작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1, 2, 3, 4 중에 뭐라도 하나 정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정하고 시작하는 게 낫다고. 4. 그래 4가 뭔가 기준이잖아. 그러면 4가 가질 수 있는 함수 값을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이게 몇 개? 이게 몇 개? 4개. 4개지. F4가 얼마일 때? 1, 또 2, 또, 3, 4. 또 그래 하면 되잖아. 그냥 F4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봐. F4가 1일 때 F4가 1이야. 그러면 F1, 2, 3 다 더해서 뭐보다 커야 된다고? 3. 3보다 커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논리가 시작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배반 사건으로 찌끄리려고 생각을 하면 뭔가 굴러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기본이라고 기본.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사고방식이 이렇게 돼 있을까봐 하는 거야. 문제를 본다. 문제를 보면 이거 어떻게 풀었지? 문제에 따른 개념이나 뭐 어떠한 풀이를 떠올린다. 수능 문제는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 내신 푸다 풀이잖아. 이렇게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접근해야 돼? 배반 사건. 그냥 딱 기억해. 뭐 거의 다 뭘로 풀면 된다고? 배반 사건이야. 경우의 수 문제나 확률 문제는 만나면 뭘로 쪼개지 생각하라고. 그냥 무조건 배반 사건 나온다고 생각해. 그냥 다 배반 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다음 나 조건. K 1, 2, 3일 때 그 함수 값이 F4랑 다르다.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야? F4가 뭘 정했어. 그럼 다른 애들은 F4가 정한 걸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하라마 F4가 1이라고 했으니까 F1, F2, F3은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1. 각각 1이 될 수 없는 거지. 잘하네. 그러니까 그걸 말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F4가 1일 때 이 식을 성립하는데 하지만 1은 안 돼. 이 말이죠. 1은 안 된다고. 됐어? 근데 아무거나 다 와도 되잖아 이거. 3보다 크잖아. 자유롭지? 그러니까 중복순열 3파이 3이 된다.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점점. 자, F4가 2라고 해봅시다 이번에. F4가 2. F4가 2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6보다 커야지 이번엔. 그치? 그럼 이번엔 안 되는 애가 생기겠지. 왜냐면 얘네들은 2는 아닌 거잖아. 2는 안 돼. 2는 아니야. 1일 수 있지. 111 이런 거 빼줘야 되잖아. 또 2 아니니까 123 빼줘야겠지. 133은 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안 될 때까지 하라고. 133을 뺄 필요가 없지. 7이잖아. 그러니까 총 이걸 빼줘야 돼. 이 2는 원래 안 되는 거고 111이랑 113을 빼줘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111은 모두가 1인 거고 113은 누군가 하나가 3인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3개인 거야. 이해하세요? 얘를 빼줘야 된다. 그러면 다시 F1, F2, F3이 2가 아닌 녀석이랑 자기 자유자재로 매칭이 되는 게 중복순열 3의 3승. 거기서 방금 위에서 안 되는 거 4개 빼준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우직하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모든 문제를 주관식이라 생각하고 풀다 보면은 피지컬이 길러져. F4가 3일 때 스스로 해보세요. 3일 때는. F4가 3일 때 해봐라. 하라마. 네. 3일 때부터 해. 자, 3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9보다 같거나 크죠?
9보다 같거나 커. 그럼 뭐 빼줘야 돼 이번에? 얘네가 각각 3은 아니잖아 다. 그치? 그러니까 3은 아닌 거고 3보다 아랫값 나올 수 있는 걸 다 세봐야겠죠. 어, 3보다 아랫값 나오는 걸 다 셀래? 아니면 3보다 큰 아니 9보다 큰 값을 다 셀래? 다시 9보다 작은 값 다 세는 거랑 9보다 큰 값 세는 거랑 이제 그 여러분 선택이야. 나는 9보다 큰 게 더 빠른 것 같아. 그래서 9보다 큰 걸 셌어. 9보다 작은 거 세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 8까지 다 세주면 돼. 8 나오는 거 카운팅.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 여기 4가 2일 때는 내가 뭘로 풀었어요? 여사건으로 풀었죠? 여사건으로 빼줬죠? 근데 3부터는 숫자가 커지니까 이번에는 배반 사건이 훨씬 낫잖아. 그래서 9 이상이 될 걸 해봤더니 아래서부터 천천히 되는 거지. 1, 4, 4 되고 1, 3, 4는 안 되잖아. 1, 3이 안 돼. 1, 2, 4도 안 되고 그러니까 1, 4, 4부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 4, 4 3 안 되니까 4, 4, 4 세 개밖에 없지. 3 이러면 틀리는 거야. 여기가 1, 4, 4가 3개 2, 4, 4가 3개 얘는 1개지. 4, 4, 4 자리 바꾸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는 7개다. 그 다음에 F4가 4면 불가능이죠.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가 기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공부의 방향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푸시라고? 배반 사건으로 풀으라고. 풀린다니까. 스스로를 믿어. 배반 사건으로 풀다 보면은 막 실수가 나와. 그럼 논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디테일이 틀릴 거야. 예를 들어서 113이라고 해놨는데 3이라고 안 하고 그냥 하나로 센다던가. 빠지는 게 빠져서 틀리거나 중복되는 게 틀리거나. 그건 훈련하면 개선이 돼. 근데 이 쪼개는 연습은 지금부터 안 하면 여러분 수능 날까지 안 길러져요. 이 역량이. 기본이다. 무조건 뭐 해라? 실실 쪼개라. 하람이 시작. 그렇지. 썩소. 좋잖아. 썩소를 지어라. 쪼개야 돼. 쪼개. 됐죠? 약속한 시간이 다 돼가. 3분밖에 없어. 자 이제 쉬운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자고. 이게 2년 전 29번 문제 29번. 그러니까 29번을 30번이 제일 어렵다고 치고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9번은 그거보다 한 단계 앞이죠. 이게 이제 1.5등급 정도를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정답률 34%. 이걸 보면서 이 34% 문제를 여러분 수원 수투였으면 문제 풀이 길이가 어땠겠어? 한번 상상을 해봐. 미적분이면 어땠겠니? 거의 종이 한 장을 다 채웠을 거라고. 34%. 이게 다야. 풀이가. 이게 다라고. 세 줄. 딴딴딴. 이야 개꿀이지. 그래서 통통이 소리를 듣는 거야. 하지만 봐봐. 선생님이랑 이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나랑 약속했던 게 뭐냐면 이고를 보면 떠올릴 줄 알아야 돼. 이고 하면 뭐야? 그리고지. 그리고는 엔드지. 엔드는 이면서지. 그치? 선생님 기호로는 이렇게 시옷자를 떠올려야 된다. 이면서라고. 그러니까 A이면서 B인 걸 찾아야 돼. 여러분은. 다시 봐봐. 1, 2, 3, 4, 5, 6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A, B, C, D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지금. 그치? 예를 들어 1, 2, 3, 4 이렇게.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A이고 B인 거 이렇게 선생님은 구별했지. A이면서 B인 거. 그리고 나서 잘 봐봐. C는 여기 서로 동등한 부분이 있죠. 이건 같지. D가 C보다 커야 된대. 같거나 커야 된대. 근데 차이는 이거지. A, B. 그럼 당연히 뭔 생각이 들어 우리 머릿속에? 응?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하람이보다 민수가 힘이 세. 예를 들어서. 근데 하람이는 승주보다 힘이 세.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민수가 하람이보다 힘이 세. 근데 또 하람이는 영록이보다 힘이 세.
그럼 이제 우리 무슨 궁금증이 들어? 승준목. 그치? 그 미안한 말이지만 그 비속어를 쓰자면 족밥 싸움이 이제 궁금하잖아. 야 근데 승주랑 영종기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 얘기. A랑 B 중에 누가 셀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 기분 나빠? 안 나쁘지? 마음이 넓어 애들이. 미안해. 비유가 좀 허접해서 딱 내 수준이 그 수준인가 봐. A, B에 대해 관계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배만 사건을 뭘로 쪼개면 돼? 그때 그렇지. 또 A가 B보다 작을 때 A랑 B랑 비겼을 때 승주랑 영록이랑 싸워서 누가 이겼을 때 비겼을 때 졌을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모든 배만 사건이 다 들어가지. 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34%가 나오는 거 애들이 이걸 못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두 명 중에 한 명은 확통 중에서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걸 못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뭐야? 했는데 못 푼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나머지는. 그러니까 세 명 중에 한 명만 맞춘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역량만 갖춰지면 충분히 풀만한 거라고. 그래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핵심이지.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면 돼. 이거 푸는 것은 우리가 내신 문제랑 똑같거든. 내신 문제랑. 내신은 이걸 다 외워서 한 거잖아. 내신 중복조합. 중조 문제잖아. 중조 문제. 그래서 등호 빼버리면 뭘로 바뀌고? 조합으로 바뀌고. 등호 있으면 중복조합이고. 선생님 저 그걸 모르겠어요. 괜찮아. 이번에 선생님이 한한수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다시 들어. 사람이 알겠어? 들어야 돼 이거는. 그대는 내신 할 때 수업을 안 들어서 모르는 거야. 내신 할 때 있거든. 근데 한한수에다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시간을 내서 꼭 들으라고. 어차피 그대 6월이 되면 들을 마음도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들어. 어차피 6월 모의고사 때 마주할 친구니까 지금 들어버려서 중복조합 공부를 하셔라. 알겠죠? 이렇게 배반 사건만 쪼개면 문제 푸는 건 여러분이 잘합니다. 민수 이게 어렵진 않잖아. 이거는 내신 문제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배반 사건 쪼개는 거 하나만으로도 34%짜리 맞힐 수 있는 굉장히 핵심 역량이다. 핵심 역량. 알겠죠? 선생님이 말이 바뀌지 않잖아. 이렇게 항상 일관성있게 푸는 거야. 생각보다 여사건으로 푸는 일이 드물어요, 여러분. 대부분 배반 사건으로 비비는 거야. 피지컬을 길러야 한다. 끝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14, 15 간단하게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지 나온지만 보면 이런 게 다 내신 문제 할 때 했던 것들인데 이 치역의 개수 이거의 원전 그러니까 소스가 여기서 나온 거다. 수능에 한 번 나온 뒤로 파생돼서 막 나오고 내신에서 나왔던 거다. 거꾸로 치역의 개수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이건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5번 문제가 나왔어. 시험에 짜잔 등장을 했어. 22년 확통 28번. 자, 객관식이야. 상상을 해봐. 정답률 25%야. 찍어도 20%가 맞지. 25%야. 변별 실패. 그치? 그나마 변별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답이 1번이었어. 여러분 찍을 때 1번은 잘 안 찍지. 그쵸? 그러면 찍으면 똑같이 20, 20, 20이 나와야 되잖아. 살짝 낮아. 한 16, 18 이렇게 나와. 1번, 2번은. 그리고 4번, 5번이 많이 나와. 찍으면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실질 정답률 한 10%에 불과하다고 나는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었던 거지. 왜? 찍은 애가 열심히 푼 애보다 더 많다는 거는 뭔가 변별이 실패했다는 거잖아. 이 취지에. 이게 왜 어려웠냐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 때문에 어려웠던 거야. 근데 이게 한 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뒤 6월 달에 나왔다고. 정답률이 똑같은 문제인데 52%로 팡 뛰지. 2배 이상 올라가지. 정답률이. 왜 그러는 거야? 그치. 기출을 애들이 분석을 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해진 거지. 고3은 좀 발렸겠지만 재수생들은 당연히 수능 문제니까 달달달 받겠고 그러니까 6월 달에 잘 받겠고 거기다가 5번이니까 찍은 것도 수혜를 좀 받겠지. 그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첫 번째, 기출은 우리가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한다. 반복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 아이디어. 내가 잘 모르겠어. 28번, 29번 막 찍어야 돼. 몇 번으로 찍자? 1번 아니 2번으로 찍자.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애한테는 행운도 따라. 내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확통 8개 중에 6개를 열심히 풀었어. 7개를 풀었어. 객관식 하나가 남았네. 근데 내가 푼 것 중에 답이 1번이 없어. 그럼 뭐야?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야. 1번이 답일 확률이. 그러니까 7개 맞힌 애가 찍어서 8개 맞출 경우가 굉장히 많아. 공부 열심히 하는 애한테 행운도 따라가는 거지. 내가 8개 중에 3개밖에 못 풀었어. 그때부터 이제 찍는 게 의미가 엄청 떨어지지. 그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찍으려면 어려운 문제는 이런 변별력 이슈 때문에 몇 번으로 찍어라? 1번이나 2번으로 찍어라.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쉬운 거였으면 그냥 풀어야 돼. 같은 28번이 4번이 5번이잖아. 풀어보니까 쉬웠던 거고 풀어보니까 어렵거나 새롭게 도전하는 거면 변별력 때문에 1, 2번으로 내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푸세요. 여러분 쭉쭉 풀고 뭘 풀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확통이라고 써진 최근 거는 다 푸세요. 최근 거.
확통이라고 써진 거. 가형, 나형 써진 것도 오래되고 올드한 것들은 나중에 풀어야지 하더라도. 그래서 시간 날 때 조금씩 풀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풀어야 돼요. 확통 문제는 꾸준히 풀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